사담 후세인 날라갔죠. 가다피 날라갔죠. 이번에 이란 순서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폭탄 우리가 손에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미국에 있는 석유 가격을 박살을 내버리고 미국을 우리는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e are the oldest ally for Nor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We really have a great friendship, a great relationship. 아니 미국이 이걸 다 막지 못한다면 그럼 뭐하러 우리 미국이랑 이렇게 현재라서 가는 흐름을 보니까 미국의 위상이 중동에서 흔들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전쟁에서 이란이 그동안 얻지 못했다는 걸 얻었다. 미국과 이란이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고 해상 봉쇄 해제, 240억 달러 동결 자산 해제, 원유 수출 제재 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 재건 계획까지 담겼는데 최고 지도자를 잃고 이 정도 조건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단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좋은 건데 단장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아직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란 언론을 보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 뭐라 해야 돼? 미국을 믿지 말래 이 정도 정의가 나왔지만 네. 단장 한 400조인가 300조인가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장 내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또 전쟁이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전쟁했었어야 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 이란에 있는 강경파 입장에서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폭탄을 우리가 손에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미국에 있는 그 석유 가격을 박살을 내버리고 미국을 우리는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한 가지 차원에서 전쟁에서 이란이 그동안 얻지 못했다는 걸 얻었다. 그거 뭐냐면 순니 세계가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냥 이라크 전쟁이 너무나 뚜렷한 그 중동에 있는 웬만한 큰 바보도 그걸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란은 말로 이 미국의 이제 적대국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또 미국으로 가서 손을 잡고 같이 활동하네.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전. 왜냐하면 이라크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란의 협력으로 누구도 이제 부인하진 않아요. 사담 후세인 같은 이 나름 강력한 군사력이 시아파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쉽게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그 전쟁이 몇 달 걸렸잖아요. 다 이란 덕분에 있었던 일들이고 정권이 다음에 완전히 시아파 정권이 수립됐고 이제서야 이제 시간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라크 안에서 지금 친이란하고 친밀 라인이 싸우고 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라인이었어요. 특히 이라크전이 터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순위파 세계에서는 이란은 겉으로는 미국으로 싸우지만 원래 미국이랑 짜고지고 고스톱을 한다.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미국이 그 이란이 미국이랑 짜고지고 고스톱을 한 거 아니고 때마침 그때 이익이 중복이 되니까 맞아 떨어진 거지. 그렇게 짜고지고 고스톱하면 이란이 그럼 왜 경제 제재를 당해요? 그러겠죠.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야 돼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무역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이란에 대한 반감, 배신자, 겉으로는 미국 욕하는데 뒤에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네. 이거 있었고 이거 너무 굳건했었거든요. 순위파 사이에서요. 네. 제가 이 말을 한국에서 말할 때 그 어느 한국인데 무슨 개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믿겨요. 네. 근데 이거는 중동에 있는 순위 세계에서는 기정화 사실. 이란은 겉으로 이렇게 미국을 욕하지만 뒤에는 그 어느 순위 국가보다도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런 식으로. 이익 때문에요. 그냥 그 이라크전 계기로. 이라크전 계기로. 네.
근데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올 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중동에 있는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이라크 정도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지 뭐 무슨 짜고시고 고스톱이야. 완전히 원수 관계인데 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친구들한테 말하면 소용이 없었어요. 너도 그 이란의 외교 능력을 넘어갔거나. 세뇌당했구나. 네. 근데 이렇게 아주 굳건한 이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그 이미지가 이 전쟁으로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알리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란이 얻은 굉장히 큰 소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란이 순위 세계에서 자기 상대로 만들어줬던 그 만리장성 같은 인식을 예. 이번 계기로 미국 덕분에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말랑말랑한 순위파들 아니면 순위파의 꼴통이 아닌 그냥 나 순위파를 뭐 하나의 종파 율법으로서 나는 순위파지 세계관으로 그런 좀 약간 정치적인 순위파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란을 아주 호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유가나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될 텐데 네. MOU가 정한 60일 안에 최종 합의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한 행동들을 보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대통령 됐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랑 관계를 보고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벗어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임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임명하는 사람들의 성격으로 보면 특히 그 관련된 자리에다가 임명했던 사람들의 성격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보였어요. 제일 상징적인 임명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하카비 대사예요. 미국 대사.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G7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MOU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지켜줬는데 안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 박살내는 거였어요. MOU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센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자기 손으로 임명했던 하카비 대사가 우리 각하가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런 분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 행정부에 이런 분들 많아요. 좀 약간 미국에 있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살짝 좀 약간 사이비 같은 욕을 먹었던 그런 공동체 지도자들도 지금 백악관에 있고 제가 이걸로 관련된 영상들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놀래. 왜냐하면 잘 보도가 안 돼요.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그걸 보고 그러면 이 전쟁이 미국이 제일 많이 돈을 쓰지만 그래도 이제 주도권이 이스라엘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방 시장 됐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니까 뭐 사담 후세인 날라갔죠. 가다피 날라갔죠. 리비아에서. 이번에 이란 순서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지상군 도입까지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미 지상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었어요. 쿠베이트에 있는 부대에다가 한 2만 명 가고 있다 등등등.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예상을 뒤엎었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부통령 뒤에 숨어 있었던 자본주의 세계. 아니 근데 이대로 가면 이 세계 무역이 흔들리면 그러면 자본주의 세계에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미국이 단순히 군사력으로 백공국 아니고 동시에도 이제 세계 무역의 중심이니까 이건 안 좋다.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너무 많이 이 자본주의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건 빨리 마무리하자. 어차피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우리를 경제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를
이란이 본토를 공격하고 미국을 흔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그 자기 중동에서 나름 중동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험성이 있는 나라지. 러시아하고 중국처럼 이란 그 미국을 경제하거나 이거는 이란에 뭐 미국에 있었던 전문가들은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리스팅에서는 이란이 1위에 안 들어가요. 굳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 이 정도로 지불을 내고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제 MOU를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과학처럼 몇 가지만 그렇죠.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가지고 맞출 수가 없는데 중동은 더더욱 그래요. 중동에서 예상치 않는 거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60일 MOU 이후에는 정전 아니면 이 MOU 형태로 쭉 몇 년 동안 애매모호하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쟁이 터질 거라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있는 한 전쟁 위험성이 다시 터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어떤 구조? 그동안 미국이 이란을 안 때렸지만 때리가 시작하면 다시 깨맬 수 없는 찌퍼이거든요. 이게. 그거 한번 이제 열렸어요. 네. 지금 이거 다시 이렇게 찌퍼를 막으려고 하는데 닫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하.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일 텐데 이스라엘 변수가 만약에 휴전이 정상적으로 어쨌든 유지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휴전 체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튀르키예 얘기를 꺼내고 이집트 얘기를 꺼내고 순리벨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정치인들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느 날까지 끌고 왔느냐. 적들이랑 한꺼번에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단독으로 잡아서 죽였는데. 근데 지금 나타냐후는 동시다발로 여기저기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집했던 그리고 성취감을 우리가 느꼈던 전략이랑 완전히 반대된 전략이고 그리고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이 협상이 깨지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래요. 근데 동시에도 튀르키예는 지금 외교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튼 소말리에서 튀르키예는 소말리 중앙정부를 다시 좀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소말리에서 분리독립을 하려고 하는 소말리랜드를 이제 이스라엘 인정해가지고 소말리랜드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려고요. 시리아에서 이미 중돌 중인데 물론 지금 튀르키예는 나토 동맹국이니까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중돌이 나면 미국이 중간에는 조율을 하겠지만 근데 내일 모레 동양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중동에 있는 군인들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중동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인구적으로 정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한테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말고는 없었어요. 예전이면 이란도 가능성이긴 한데 네, 지금은 튀르키예 말고는 없는데 이스라엘 또 이것도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요. 지금은 이 위협들을 하나씩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금 동시다발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행보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이면. 그렇죠. 예. 전쟁 초기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영공 사용 허가를 좀 요청을 했는데 사우디가 거부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사우디가 바라보는 이란도 되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을 통해 좀 사우디의 어떤 그런 일단은 사우디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교 행보들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사우디는 외교적으로 나섰을 때는 그 나섰던 반에 항상 형으로 나왔지 본인이 좀 이렇게 밀릴 외교 현장에 나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레바논 내전이 터질 때는 본인이 나서서 형으로서
레바논 내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리야드에서 정식을 하고 본인이 형이면 났어요. 본인이 형 아니라면 안 났어요. 아하. 이런 나라였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파키스탄 찾아가지고 야, 이 전쟁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파키스탄도 오케이 뭐 맞아 뭐 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거기 이제 사우디 우리는 항상 파키스탄 얘기를 하는데 파키스탄을 끌어당기는 나라도 사우디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렇게 전쟁 시기에는 이란이 사우디를 때렸는데 이번 장례식에 사우디는 공식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아. 원래 사우디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행보들이에요. 아 원래라면요. 네. 어떤 의미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안 가요. 불과 몇 달 전에는 본인을 공격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미국 동맹국인데 그런 이제 튀르키예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란 마지막 350년 동안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있어서는 튀르키예 나름 좀 약간 나토 회원국으로서 자치권이 있는데 사우디는 미국이랑 동맹하는 그 동맹 내용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란 상대를 지켜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겠죠. 이제 제일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제 하마스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카타르에다가 공격했어요. 물론 이제 카타르이란 나라를 공격한 거 아니고 그렇죠. 하마스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물을 공습했어요. 그때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GCC 국가들이 생각한 거 뭐냐면 아니 미국이 이걸 다 막지 못한다면 그럼 뭐하러 우리 미국이랑 이렇게 완전히 껴안고 자고 있느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군사기지 비용도 안 내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 무기들도 다 비싸게 구매해버리는데 뭐야 결국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 군사기지를 그 우리 안에 있는 건물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마스도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 카타르가 그 하마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미국이 대화하기 더러운 집단들을 카타르를 통해서 대화하거든요. 이거 다 미국이랑 합의한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그 탈레반도 카타르에서 자기 짝퉁 대사관이 있었어요. 원래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도 있었고 탈레반 대사관은 따로 있었고 이 미국이 대화하기 싫은 집단들을 카타르를 통해서 대화해요. 카타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마스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중동 국가들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GCC 국가 네. 산유 왕국들은 네. 중동 정책, 안보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얻은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와서 알아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물을 공습하고 다음에 이란이 미국을 때리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지하고 있었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거네. 그럼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종합으로 하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단장을 말하기에는 네. 어려운 거 뭐냐면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아하, 그렇죠. 전쟁 끝나야지 이분법적으로는 미국이 잃었다, 미국이 획득했다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막판에 또 미국이 신의 한 수 뭔가를 하고 역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라서 가는 흐름을 보니까 네. 미국의 그 위상이 네. 중동에서 흔들렸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장례가 끝나면 본격적인 하메네이 이제 포스트 하메네이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이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것도 보세요? 봐야 돼. 이란이 다시 한번 민심을 얼마나 회복하고 그동안 이제 반종교 활동을 했던 시민들이랑 얼마나 화해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율법 법들을 얼마나 개선시킬 거냐에 따라 달라요. 원래 이제 중국도 뭐 말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공산주의예요, 중국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유지됐어요. 중국이 공산당 정권이 유지된 거잖아요. 이란에 있는 이 신정 체제도 그동안 지하고 있었던 율법적인 법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권이 얼마나 갈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전쟁이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한테 물을 줬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민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투표 참여율이요. 매년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선거 때 소수민족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민족이면서도 신정 체제에 성실하지만 그래도 신정 체제를 그 본위 내에서 비판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올라갔어요. 그 투표율이. 그래서 이란이 그걸 알아요. 그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민심이 잃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개선하면 이번에 강경파가 니네들이 이렇게 종교를 버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정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중동은 그런 좀 약간 예민한 균형이 있어요. 사우디도 사실은 70년대 후반으로부터 엄청나게 계속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신학생들이 메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메카 카바 신전을 점령을 했거든요. 사우디가 그것을 핸들링 못 해가지고 결국 프랑스 군인들에다가 가짜로 이슬람 개정 증명서를 나눠주고 프랑스 군이 카바 신전에 와서 그 반란을 진압했거든요. 너무 많이 개선을 하면 이번에 보수가 들고 일어나요. 쉬운 거 아닌데 이제 이란이 이번에 얼마나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이란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휴전 MOU도 이제 체결이 됐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정서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서방 언론들도 이제 기사들도 점점점 빈도수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잘 좀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미국 중심적인 세계 질서에서는 이란 전쟁도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인데 지금 동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쵸.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동안 오케이 러시아 우리가 너를 잘못 건들렸어 인정. 내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압박을 하고 전쟁을 마무리시키겠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푸틴한테 보여주고 푸틴도 미국이 우리를 알아봤네 하고 방심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오케이 미국이 지원을 끊었지만 이번에 유럽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미국이 또 무기를 줘요. 무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무기를 이번에 영국이 지가 알아서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좀 약간 아주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러시아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을 벌이면 어떡해요? 갑자기 폴란드에서 아니면 리투아니아에서 아니면 몰도바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보기에도 문제들이 하나씩 더 줘야지 관리가 좋은데 동시다발로 두세 개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란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